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고등수학 상의 마지막인가요? 16단원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고등수학 하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사실 고등수학 상이랑 하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고등수학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일반적인 모든 문제집이나 교육과정 자체가 일단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상하로 이렇게 나눠서 책을 출간해요. 여러분들 고액과에도 마찬가지로 상하로 나눠서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했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고등하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 고등수학이 끝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16단원, 일단 상의 마지막 단원인데, 이 단원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큰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좌표평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얘네들을 다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평행이동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점 P를 x, y라고 준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은, 그래 놓고 새롭게 P-라는 점을 정의를 해놨다. 그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x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쵸? x 성분이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 x 성분에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A가 추가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Y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그쵸? Y 성분에만 영향을 주니까 요놈한테 B를 그대로 추가시킨 요 모양이 된다. 요게 바로 이제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괜찮나요? 그랬을 때 보기 한번 보면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평행이동 x, y 점 하나 줬고요. 화살표 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동을 설명해 주는 거야. 평행이동. 이렇게 점점 찍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요 점점을 생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끔 진짜 심한 경우에는 f 땡땡 x, y 그리고 화살표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대신에 이 앞에는 이동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줄 때가 더 많죠. 이동 f. 그러니까 f는 함수가 아니라 어떤 이동, 변환.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겨주는 어떤 이동 f. 그 이동의 이름을 F라고 준 것 뿐이야. 그쵸?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될 텐데, 일단 이 표현이 여러분들 생소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기억을 좀 해놓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동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요즘에 이런 표현은 조금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걸 좀 눈에 익숙하게 만들 필요는 있는 거지. 그치? 문제 설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이동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x, y라는 점이 얘가 됐다 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 성분이 1 늘어났고 y 성분은 2가 줄었네. 이 친구는 평행이동이구나. 물론 앞에 평행이동이 써있긴 하지만 한 번 더 곱씹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4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3,4를 찍어주시고요. X쪽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을 했고 Y쪽으로 2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X값은 1만큼 늘어나는 경우고 Y값은 2만큼 내려오는 경우니까 이렇게 4,2다 라고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3,4니까 x에다가 3 넣고 여기다가 4 넣어요.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4 넣어요. 그래서 얘는 4고요. 얘는 2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 이건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대입만 졸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야. 해석이라는 게 전혀 안 되는 학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끔찍한 거지.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수학을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알아요. 이거 이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연산을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해요? x에 3 넣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이해하고 푸냐와 그냥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구나. 전자가 돼야겠죠. 여러분, 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얘기였는데 잔소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절대로 여러분들 대입을 통해서 답을 낸다? 대입만을 위해서 답을 낸다? 아, 대입도 정도껏 대입을 해야지. 이해를 하고 대입을 하는 거와 그냥 대입하는 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답이 수학 문제가 뭐 얻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걸 굉장히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 강의를 보면서 이걸 처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분명히 옛날에 배웠어.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도 헷갈려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형이라는 놈을 이동하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약간 정보를 반대로 써줘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정보를 반대로 써줘야 돼. 우리가 점을 이동할 때는, 평행이동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면 되는데, 도형을 이동할 때는 아,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반대로 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그냥 반대로 해야 돼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칭찬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맞는 거니까. 왜냐하면 왜 반대로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명하는 과정도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증명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증명을 할 줄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증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증명을 안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게 개념 설명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증명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듣고 이해가 안 됐다면 괜찮아. 그냥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기억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얘가 되는지만 기억해주고, 증명이 지금 내가 할 건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취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자취를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했고 원의 방정식도 했고 거기서 이제 자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선 자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도형이 있다. 근데 일단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보통 y는 fx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같이 섞였거든? f 괄호 열고 x, y 괄호 닫고 그놈은 0이다. 자, 이게 과연 뭘까? 이게 뭔 줄 알아야겠죠? 이 놈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냐면 f라는 건 이제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x, y라고 점을 표현해 놨는데 이게 이제 x와 y가 섞여 있는 이런 뜻이야. 이런 식은 식인데 x랑 y가 섞여 있는 그런 식이다. 바로 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는 0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어떤 x랑 y가 섞여 있는 식을 쭉 쓰고 는 0이라고 놓으면서 약간 방정식의 느낌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함수를 표현할 때는 y는 fx라고 하지만 도형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방정식 시간에 여러분들 다뤄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이 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사실 얘 원이죠. 그때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x랑 y가 섞여 있는 어떤 식.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야. 일단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됐죠? 아무튼 어떤 도형이 있다. 지금 여기에 예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원이죠. 어떤 원을 나타내는 식. 이렇게 있다. 지금부터 이 도형에 어떤 점을, 어떤 점. 여기 도형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옮겨버릴 거야. 평행이동을. X쪽으로 얼만큼, A만큼, Y쪽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이 결과부터 말하면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했니? 분명히 X쪽으로는 A만큼 이동했는데 눈에 보이는 X에다가는 뭘 집어넣었어? X 플러스 A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죠? 자, 마찬가지로 분명히 Y쪽으로는 B만큼 이동을 했는데 Y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요? Y 플러스 B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반대로 좀 집어넣는 느낌이야. 그쵸?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자, 여기 있는 X 다시, Y 다시라는 점이 새롭게 옮겨진 점이라고 여러분들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야.
우리의 목표는 이 x-와 이 y-의 뭘 생각하는 거야? 관계식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자취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x랑 y의 관계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x-와 y-의 관계식을 생각해야 돼. 이거 마치 뭐랑 똑같아? 자취랑 똑같아요. 자취랑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점을 x-, y-라고 놓는 순간 우리의 목표는 x-와 y-의 관계식, 이거를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x-라는 건 무엇이냐? 이 x-라는 건 x에서 정말 a만큼 커졌죠? 그래서 x-라는 놈이 정말 x에서 a만큼 커졌다, 이런 뜻이고요. y-라는 놈은 정말 y에서 b만큼 커졌으니까 y에다가 b를 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마치 점을 평행이동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관계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누구냐면 바로 얘야. x랑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난 누구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x는으로 정리해서,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y는 y-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일단 x랑 y를 x-와 y-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하고요.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야.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x-y-에 관한 관계식, 요거 찾는 거거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f 안에 x-a가 들어가고요, y 안에 y-b가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됐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답을 제출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 상태에서 답을 제출하고 싶은 거야. 비록 x-와 y-의 관계식을 찾았지만 이제 이 도형을 정확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돼요? 눈에 보이는 x-를 다시 x로 바꿔주시고 눈에 보이는 y-를 y로 바꿔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평행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얘가 된 거예요. 선생님 이상해요. x-를요 다시 x로 바꾸려면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x-와 y-의 관계식을 세웠죠? 그런데 보통 이제 답을 출력할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x와 y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도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문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문자를 바꿔준 것 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자취를 구할 때 a, b라고 놓고 요놈의 자취를 구했단 말이야? 그 말은 a와 b의 관계식을 세우라는 얘기니까 a랑 b의 관계식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세워서 3a 플러스 b는 0이다. 이걸 만들어냈어. 그런 다음에 답을 제출할 때 여러분들 3a 플러스 b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하죠? 3x 플러스 y는 0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위에 a, b가 뭐하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답을 제출할 때는 이렇게 3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답을 쓰잖아요. 그쵸? 비슷한 원리예요. 이런 도형 위에 누가 있다? x-와 y-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얘를 자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힘든 얘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 이런 도형을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누가 된다? 그렇지. 얘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됐죠?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외우세요. 이 과정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웁니다.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정보를 반대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일단은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뿅. 이제 뒤에 필수예제 풀면서는 일일이 증명을 안 해요. 그냥 바로바로 공식에 처박듯이 그렇게 평행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자, 두 번째 개념 정리 바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이동이 있고 도형의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이동이랑은 좀 달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점을 대칭이동할 때와 도형을 대칭이동할 때는 똑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인 점의 대칭이동,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언급 안 된 놈의 부호를 바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여러분들 좌표평면 할 때 이미 대칭이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다룹니다. 편하게 한번 해보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래. X축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하라고 그러면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냥 점 하나를 찍는 거야. 이렇게 A, B. 자, 요 놈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라고 그러면 두두두두둑
여기로 오겠죠. 그때 두 놈을 잘 비교해보면 X값은 변하지 않는데 Y값은 지금 부호가 이렇게 바뀌고 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바꿔라. 분명히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고 했지만 언급 안 된 누구? Y의 부호를 바꾸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요 멘트를 좀 기억을 해놓으면 대칭 이동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언급 안 된 놈의 부호를 바꿔라. 마찬가지로 A, B라는 점을 두두두두두두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요. 이 점이 될 텐데 이 점과 이 점을 잘 비교해보면 Y값은 그대로인데 X값의 부호가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언급 안 된 놈의 부호를 바꿔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지만 언급이 안 된 놈, 누구의 부호를 바꿨다? X의 부호를 바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무엇이냐? 요 놈을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로 오겠죠. 이놈을 잘 보면 X의 값이 마이너스 A, 부호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Y의 값도 부호가 바뀌었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이동이 되는데 원점 대칭을 하고 있으니까 X도 언급 안 하고 Y도 언급 안 했잖아요. 그쵸? 언급 안 된 놈의 부호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둘 다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언급 안 된 놈의 부호를 바꿔라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건 직선의 방정식 또는 좌표 평면에서도 여러분들 설명을 했던 내용 같아요. 바로 뭐냐면 Y축 대칭과 X축 대칭과 원점 대칭 요 세 개의 대칭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점 대칭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점 대칭은요. 두 개의 무슨 대칭? 그렇지. 선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 대칭을 두 번 하면 점 대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 십자가가 바로 X축이랑 Y축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원점 대칭을 하라고 그러면 X축 대칭 한번 해주시고 Y축 대칭을 이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반대로 Y축 대칭을 하고 X축 대칭을 해도 원점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서 둘 다 부호가 바뀐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심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도 돼요. 조금 거시기하다. 미안하다.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 친구를 그대로 여기로 대칭. 얘를 그대로 여기로 대칭하면 다시 여기로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 대칭을 그 점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 대칭을 두 번 연속으로 순서 상관없이 진행해 주시면 그러면 점 대칭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칭 3대장이라고 하나요?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은 대칭 3대장인데 이 녀석은 굉장히 귀여워요. 셋 중에 두 개를 하면 순서 상관없이 두 놈을 하면 결과는 나머지 하나랑 똑같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책에 다 써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면 결과는 원점 대칭. 또 해볼까? X축 대칭을 하고 원점 대칭을 하면 결과는 Y축 대칭.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 물론 잘 나오진 않지만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 되게 멋있잖아. 그치? 멋있죠? 여러분들 해보면 되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셋 중에 두 놈을 순서 상관없이 진행하면 결과는 나머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기본 대칭이 바로 이 두 가지. Y는 X 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야, 얘들아. 어떤 뭔가 문구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고 Y는 X 대칭이 있는데 자, 이때는 많이 했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Y는 X 대칭을 하면 X랑 Y가 갖는 역할을 서로 바꿔주는 개념이 되고요. 두 놈을 서로 바꿔주세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Y는 X가 있는데 점을 하나 찍을게요. 2,1 같은 점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요 귀여운 친구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그대로 하면요. X랑 Y 역할을 그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1,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라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요.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를 잘 한번 생각해보자. 요런 점 한번 또 생각해볼게요. 여기 이제 2,1이 있어. 자, 요 놈을 그대로 대칭하면 요로 올 것이고요. 자, 이때는 X랑 Y 역할이 바뀌는 건 맞는데 바뀌면서 부호도 같이 여러분들 바꿔준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러고 나서 대칭 3대장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요 세 놈. 요 세 놈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 원점 대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대칭 2번 한 거라고 했는데 그 선대칭이 반드시 십자가여야 되고,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 놈이 이제 y는 x라는 놈이고, 요 놈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놈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2,1이라는 점을 쿡 찍어놓고 요 친구를 원점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하면 1로 이렇게 올 텐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누구에 대해서 대칭한 다음에, 그렇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다음에 다시 그놈을 누구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에 도달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 미쳤네요. 이거 돌았네요. 여러분, 원점 대칭을 하고 있으니까 언급 안 된 놈에 그냥 부호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에 도달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요 세 놈도 대칭 3대장처럼 셋 중에 2놈을 하면 나머지 한 놈이 된다. 순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면 사실 대칭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요. 대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뿅.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대칭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괴상한 놈에 대한 대칭을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설명 자체는 써 있는데, 일단 이 개념은 어떤 두 가지가 아닐 때 씁니다. 어떤 두 가지가 아니냐면, 여기서 이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씁니다. 오케이?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절대로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대칭 3대장을 공부한 것처럼 y는 x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다뤄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점이 1,5가 있고요. 얘가 y는 x가 아니라 y는 x 플러스 1이었다. 그래도 뭐 할 수 있냐면 얘를 대칭해서 어떤 점으로 갈지를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기울기가 1이지. 요게 기울기가 1일 때는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이 점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y는 x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원래 y는 x 플러스 1이었잖아요. 얘를 한 칸 내리는 거야. y쪽으로 한 칸 퍽 내려줘요. 그럼 봐봐, 얘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주인공들을 한 칸 팍 내리는 거야. 그럼 한 칸 팍 내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y 성분이 하나가 줄면서 1,4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1,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4,1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그런데 사실 얘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얘를 편하게 계산하려고 한 칸을 내렸잖아. 한 칸을 내려서 계산을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한 칸을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올려주면 그대로 얘가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따라서 4,2라는 답을 거의 계산을 안 하고 구해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어떤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이 점의 이름이 1,5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 놈을 대칭해서 만들어지는 요 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런 거 안 써. 그냥 얘를 딱 보자마자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y는 마이너스 x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그림 전체를 두 칸을 내립니다. 두 칸을 내리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도 같이 두 칸을 내리니까 1, 일단 3이 돼요. 됐죠? 자, 그 녀석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그대로 해주면 요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호도 다 바꿔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가 아니라 두 칸을 내린 상태에서 구했으니까 다시 두 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칸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y 성분만 2 추가시키면 되니까 그대로 플러스 1로 바뀌네요. 그래서 1,5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된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문제를 굉장히 재밌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왜? 출제자는 보통 기울기가 1인 놈과 마이너스 1인 놈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이 공식을 쓰는 게 아니야. 오케이? 무조건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사용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선생님 이런 거 없어요? 있는데 정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이 판단을 해요. 알겠죠? 나만 알고 있을게. 별로 이렇게 멋있는 건 아니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막 이동해서 하는데 뭐 굳이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보기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1,0이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뭐 대충 찍어. 1,0 여기 1,0이 있다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1,0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를 대칭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점이 궁금한 건데 이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렇게 a, b처럼 놓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지금 모르는 게 a, b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중 하나가 누구냐? 이게 대칭을 했으니까 이 길이가 똑같은 이런 점이 존재를 하겠죠. 이게 바로 중점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두 놈의 중점 2분의 중점 구하는 건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y 값도 둘이 더해서 반으로 쪼개주면 되니까 이렇게 중점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중점을 구하고 나면 그 중점이 지금 누구 위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1을 했을 때 자 2분의 b가 되네요. 그럼 둘이 굿바이 되면서 마이너스 a는 2분의 b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고요. 하나의 식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직. 여기가 수직이다 라는 거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가 요 놈이랑 서로 뭐하다? 수직하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과 수직한 기울기 뭐야?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서 2분의 1이다. 즉 a에서 1 뺀 거분의 b.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요거까지 같이 해주시면요. 퉁탕퉁탕 했을 때 2b라는 놈은 a-1이다. 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고요. 됐죠? 그러면 두 놈을 연립했을 때 a랑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빡세죠? 그쵸? 그렇잖아, 빡세잖아.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처럼 굉장히 빡세요. 그냥 점 하나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이 이상 안 나옵니다. 그냥 딱 요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진행될 테니까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대칭이동이 모든 거였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3대장급의 대칭이동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살짝 변형된 이동. 바로 X는 A 대칭, X는 B 대칭. 이런 것도 똑같아. 이런 것도 똑같아. 사실 진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X는 A 대칭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제 X는 A 대칭이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그냥 X, Y라는 점이 있었다고 할게요. 얘를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로 보내주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면요. 일단 이 두 점을 잘 봐.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Y는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Y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X를 별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대칭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둘이 어떻겠니? 자, 똑같겠죠? 그러면 별과 X를 더해서 반으로 쪼갠 게 A. 다른 말로 별과 X를 더한 것이 얼마다? 그렇지. 이 A가 될 것이고 지금 선생님은 누구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이 별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따라서 별이라는 놈은 2A-X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증명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거 외우는 게 사실 약간 빡세. 그냥 외우면 되죠. 2A-X. 자, 외워졌죠? 외워졌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보지 않으면 뭐였더라? 잠깐 뭐였더라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잖아. 그래서 과정, 증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증명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다음과 같은데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말고 또 있어. 하나 더 보여줄게. 이 상태에서 어떤 방법도 있냐면 나는 이게 싫어. 이게 X는 A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 전체를 A만큼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뭘로 바뀌겠니?
x는 0으로 바뀌고 요 귀여운 친구가 x-a,y로 바뀌어요. 평행이동을 또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귀여운 친구가 아이고 이 귀여운 친구는 안 할게요. 잠깐 내비둘게요.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였잖아. 맞지? 궁금한 거였는데 자, 과연 요 놈을 요렇게 대칭이동,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x는 0이라는 놈이 사실 y축 대칭이랑 똑같은 말이죠. y축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요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x 성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y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요렇게. 자, 근데 실제로 얘는 x쪽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대칭을 한 거잖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a를 추가시키고 여기다가도 a를 그대로 추가시키고 여기다가도 그대로 a를 같이 추가시켜서 결론이 뭐다 이거야.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x, y라는 점이 어떻게 된다? 2a-x, y로 이동한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다양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에서 좀 빡세게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외울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x. 그러면 반대로 x는 a가 아니라 y는 b에 대해서 대칭하겠다는 건 y는 b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점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x, y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대칭이 돼서 x, 뭐시기로 바뀔 텐데 나는 외울 수가 있다.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면 이렇게 외우면 되게 편해요. 2배 마이너스 y. 얘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좀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강조할게요. 외우는 데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두 놈을 다 증명할 줄 알아야 돼. 한쪽만 해보면 되겠죠. x쪽만 해볼 수 있으면 y쪽은 당연히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는 것도 똑같아. 점대칭은 없다고 했습니다. 점대칭은 선대칭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a, b라는 점대칭은 사실 뭐였던 거야? 그렇지. y는 b라는 선대칭과 x는 a라는 선대칭을 몇 번? 2번 한 겁니다. 됐니? 그러면 두 놈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x 대신에는 2배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는 2배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되게 재밌는 얘기죠? 그렇잖아. 여기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하라고 그러면 요거 선대칭 한번, 요거 선대칭 한번. 그래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둘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억할 때도 여러분들 아주 편하게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로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도형의 대칭이동이라고 돼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점의 대칭이동을 설명했잖아요. 자, 도형의 대칭이동 똑같습니다. 그냥 도형이 있어. 근데 이게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이야.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x축으로 대칭하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식에다가 톡 집어넣으면 끝나요. 됐지?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꿔서 파 집어넣으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는 a, x는 b. 심지어 방금 배웠던 x는 a, x는 b를 대칭할 때도 똑같이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를 증말로 집어넣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2배 마이너스 x, 2배 마이너스 y. 됐죠? 요걸 진짜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대칭이동은 내용이 좀 많고 좀 외울 게 좀 많고 증명할 게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점과 도형을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똑같아요. 이것도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오늘 개념 시간에 아까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도형의 이동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법이라고 했어. 여기에 요렇게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요 두 번째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애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엄청나게 틀려오기 때문에. 그쵸? 보통 이제 이게 F땡땡이라고 안 하고 요 앞에다가 이동이라고 한국말로 줍니다. 그래 놓고 요렇게 줄 때가 더 많아요. F땡땡이라고 줄 수도 있고 이동하고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두 가지라고 해놨는데 세 가지, 네 가지, 100가지, 1000가지, 무한 가지야.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서 당연히 1번. 당연히 1번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만 하세요. 2번도 설명을 할 텐데 무조건 1번으로만 하는 거야. 1번 어떻게 해요? 1번. 자, 봐봐. 일단 요 놈을 잘 보면 무조건 대칭 이동을 먼저 합니다. 오케이? 대칭 이동을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왜 대칭 이동을 하나 싹 봤더니 여기 x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대칭 이동을 먼저, 즉 y축 대칭을 먼저 해야 돼요.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놈을 뭐에 대해서?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화살표 또 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점을 점으로 옮겼다. 우린 지금 점을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이 표현 방법은 점을 이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동을 했는지를 지금 여러분께 정보를 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점으로 봐야 돼요. 자, 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x인데 x 성분이야. 얘가 x 성분이고 얘는 뭐냐면 y 성분이야. 근데 자, x 성분에다가 지금 뭘 추가시켰죠? 자, 2를 추가시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x 성분에다가 그냥 그대로 2를 추가시킨 거고요. y 성분에서는 1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냥 x 성분에다가 2를 더하는 개념이니까 x 쪽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y 성분에선 1을 뺀 거니까 y 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이동 x,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로 이동했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두 가지 이동을 동시에 진행한 건데 처음에 이동한 건 y축 대칭을 통해서 먼저 점을 이동해 주시고 또는 도형을 먼저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x쪽으로 이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칭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자, 의미 해석 두 번째. 얘는 평행 이동을 한번 먼저 해보자는 거야. 평행 이동을. 이거 안 해요. 무조건 대칭을 먼저 하는 거야. 근데 평행 이동으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x, y가 있거든. 근데 평행 이동을 설명하려면 일단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야 돼. 마이너스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을 먼저 할 때 얘를 x-2 그리고 y-1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자,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게 마이너스 1만큼. 이게 점이야? 식 아니야?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뭐 했다? 평행 이동을 했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친구께서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x 성분이라는 거야. 그치? 점이니까 x 성분의 부를 전체 다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x 성분의 부를 다 바꿔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축 대칭이다? 그렇지.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y축 대칭을 먼저 하면 이렇게 평행이동은 x쪽으로는 이만큼, y쪽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이지만 만약에 평행이동을 먼저 하면 x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약간 헷갈리죠?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y축 대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야.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대칭 이동이 먼저 들어가는 게 유리하구나. 계산 실수를 줄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바로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 아니네.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개념은 마지막이네요. 자,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어떤 도형이 있는 거야. 어떤 도형이 화살표하고 새로운 도형으로 옮겨졌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여줄게요. 얘는 점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다. 도형의 이동이다. 식을 이동한 거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해석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니?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을 먼저 쓰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지금 뭐야? 마이너스 x가 눈에 보이니까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fx, 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있었는데 그놈을 먼저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 도형이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은 무슨 축 대칭이다? 그렇지. y축 대칭이다. 아주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갈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얘가 지금 점의 개념이 아니라 도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묶여야 돼. 자, 이렇게. 실제로는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지만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건 점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이었으니까 x 대신에 뭘 넣는지 확인하는 거야. x 대신에 뭘 넣었죠?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죠.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 그게 바로 뭐냐면 x 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 그게 바로 y 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렵죠? 원래 식의 이동이 좀 어려워. 식의 평행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할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의미 해석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대칭 이동을 먼저 했다면 이번엔 평행 이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평행 이동을 할 때도 여기서 약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얘가 마이너스 x는 요건 이제 나중에 대칭 이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2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일단 이거 먼저 해줘야 돼. 와, 어렵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요렇게 먼저 해줄 거야. 근데 마지막에 x를 마이너스 x로 쑥 바꿔줄 거거든?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뒤쪽에서 하는 행동은 뭐야?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축 대칭? 그렇지. y축 대칭이 들어가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는 뭐 한 거냐면 x 대신에 뭐 넣었어요? 그치?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x 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y 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다 하고 났더니만 얘는 이게 밑에 게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공부를 했고 지금 이 마지막 걸 해석하면서 그래도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했잖아. 이해했다고 할게요. 다 이해했으니까 얘가 그냥 쉽게 느껴지는 거야. 되게 쉽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분명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한다고요, 선생님이. 의미 해석 1번, 2번을 다 설명했지만 무조건 뭐부터 하자? 대칭 이동 먼저 하자. 그게 점에서도, 그게 도형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 헷갈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야, 너 그거 먼저 하지 마! 너 그거 임마! 들을 거야? 원래 안 듣는 거야. 원래 안 듣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조언하는 거야. 여러분들 조언하는 겁니다. 조언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나는 감히 이야기할게요. 대칭 이동이 짱입니다. 대칭 이동을 무조건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칭 이동을 먼저 해서 스스로 의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자, x, y라는 점이 있다. 자, 1번은 이제 점의 이동이죠. F', 점을 점으로 옮기세요. 자, 근데 조금 어렵게 예제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일단 무지막지하네요. x랑 y랑 일단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는데 y에 또 부호가 또 바뀌어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x, y를 일단 대칭 이동을 무조건 먼저 하라고 했죠. 그냥 x, y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다시 또 얘를 마이너스 y, x 이러지 뭐. 다시 또 얘를 마이너스 y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주면 아주 깔끔할 것 같네요. 그쵸?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죠. 그쵸? 눈에 보이는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 게 아니라 y 성분의 부호를 바꿨다고 해서 얘를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냐면 x 성분이랑 y 성분을 완전히 통째로 바꿨잖아. 자, x랑 y를 바꾼 게 아니야. 만약에 x랑 y를 바꾼 거면 그냥 얘가 지금 x가 y가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 x 자리에 있던 놈, x 성분을 완전히 y 성분으로 보내버렸고 y 성분에 있던 전체 놈을 다 x 성분으로 보내버렸으니까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x랑 y 역할을 바꿨다 해서 y는 x 대칭이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x 성분에다가 이만큼을 추가시켰으니까 x 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 성분에다가 1을 뺀 거니까 y 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한국말로 해보면 x축 대칭한 다음에 y는 x
대칭한 다음에 x쪽으로 이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멋진 해석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마지막 얘하고 끝낼게요. 일단 x, y는 0이다. 자, 요런 도형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이동할 거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y가 있고 x가 있으니까 일단 대칭 이동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얘는 나중에 x랑 y 성분을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x랑 y의 역할을 먼저 바꿉니다. 이렇게 먼저 바꿔주는 거야. 이것도 연습 충분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걸 먼저 해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뭘 집어넣고, 그렇지,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야.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해석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x랑 y랑 바꿨죠? 그렇죠? x랑 y 역할을 완전히 바꿨으니까 일단 y는 x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는, 자, 이게 x 성분이 아니야. 이건 식이기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는 y예요.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은 x축 대칭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은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아니라, 이게 x 성분이 아니란 말이야. 눈에 보이는 y에다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해석해야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요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y 대신에 y-2를 식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은 y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고, x 대신에 x-1을 식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x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y는 x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한 다음에 x쪽으로 1만큼 y쪽으로 이만큼 마지막 평행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이에요? 아니네요. 진짜 마지막.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했어? 그치? 좌표평면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거리의 합과 거리 제곱의 합. 기억나나 몰라? 거리 제곱의 합이 훨씬 쉬워요. 거리 제곱의 합은 거리라는 걸 구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잖아. 그럼 루트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를 벗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거리의 합, 거리 더하기 거리는 루트 더하기 루트라서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얘가 어렵다고 했고요. 의미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 해석은 바로 무슨 이동을 통해서, 대칭 이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자 해서 마지막에 복습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이 굉장히 짧다고 느꼈는데 설명할 게 너무나도 많아서 좀 이야기를 좀 오래 했는데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요. 뒤에 이제 필수 예제 풀면서 개념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